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완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분, 이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분은 그냥 요정입니다. 오늘도 음악을 통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계신 이희아 씨의 음악 여정, 그 여정 우리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아 씨,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빠. 네, 오빠. 언제 들어도 좋네. 희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해외 공연도 좀 했었고 또 국내 공연도 하면서 그리고 오빠 방송도 좀 봤어요. 제 방송을 봤어요? 네, 또 요즘 나가는 게 없는데? 그 9월 5일 날 다큐멘터리 나가고. 사람이 좋다. 네, 사람이 좋다. 예. 꼭 MBC여서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봤어요, 그냥. 예. 그래서 거기서 너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늘 변함없이 잘 지냈습니다. 자, 희아 씨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과 함께 나오셨어요 오늘. 네, 저희 어머니. 어머님하고. 예. 근데 희아 씨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이게 격이 없게 가깝냐? 너네 둘이 무슨 사이냐? 이렇게 네. 좀 의심하시는 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들의 인연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춘 토크 콘서트에서 처음 오빠를 만났었죠. 그때 희아 노래를 갑자기 제가 반주해가지고,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최고의 인기 곡이었고, 그리고 천년의 사랑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저는 진짜 그때 이후로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록 가수분을 이렇게 뵙게 됐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왕규 오빠가 희아 씨 옆에 있으니까 순하게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미녀와 야수 아니냐? 네? 미녀와 야수. 저는 뭐 여기서 눈빛만 좀 이상해지면 바로 야수로 변하니까. 네, 아니에요. 멋있어요. 특히 멋있다는 얘기 하지 마. 노래할 때 그 모습 정말. 네,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다가. 아니 평상시도 멋있고요. 예. 자, 그런데 희아 씨, 네. 희아 씨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런 뜨거운 저런 귀한 소중한 보물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만났을 텐데요. 자랑스러우시죠, 따님? 예, 희아는 사실은 그 엄마가 그 왕규 씨 말씀처럼 희아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네. 날 때부터 보름달이에요. 만월이었습니까? 꽉 찼나요? 예. 우와. 그럼 천재? 절대 아니고요. 완전히 모차르트? 아니요. 그 반대인데 네. 그냥 순수한 그 전자 때묻지 않은 그런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내면의 세계 때문에 뭐든지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님 보통 예. 처음에 항상 여쭤보는 거, 참 희아 씨도 앞에 있고 또 어머님께서도 수없이 많이 받아보신 질문일 텐데 예. 희아 씨가 처음에 처음 세상과 만났을 때 어머님께서 희아 씨가 희아 씨 몸이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걸 예. 그 당시에 예. 출산 시에 예. 옆에 계신 분들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제 눈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달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크게 소아과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걱정하는 그런 나중에 손이나 발을 이제 두 번째로 봤는데 그것이 그 빛의 이 반사가 돼서 그야말로 튤립꽃처럼 보였죠.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뭐 큰애가 19살, 뭐 작은애가 18살. 근데 아이들 엄마도 똑같았어요. 어떤 엄마들처럼 예. 아이 어디 이상한 데 없냐?
그렇죠. 딱 태어났을 때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출산 시에 출산을 마치시고 처음 물어 건네는 말이 예.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오히려 어머님은 괜찮으신데 주변 분들이 더 걱정을 하셨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같은 모습으로 봐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사실은 힘들었죠. 제가 희아의 그 뭐 결함 때문에 제 자신이 근본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름달을 낳은 거네. 아니 어머님의 그 마음이 이미 보통 사람들 보통 이제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고 예. 또 우열을 가리는 걸 좋아하는 이런 시대의 풍토에 그런 마음, 어머님 같은 마음을 갖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했으면 좋겠는 게 보통 부모의 마음인데, 엄마의 마음인데, 어머님은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그렇죠. 내 생각은 내 아이는 나에게 정말 에너지 덩어리고 예.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렇죠. 그때 어머님이 제가 진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정말 그때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희아를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절대로 가정에 데려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서를 쓰고 애를 뺏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것도 비행기에서도 안 태워준다고 했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도 서약서를 쓰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역시 그 비행기에 타신 승무원들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뭐 발이나 손은 베네쪼고리에 쌓여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99%일지라도 단 1%가 비치면은 저는 그것이 더 소중하고, 예, 그걸로 제가 충분히 그 희아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제한테 특별히 정말 희아하고 저하고 사이의 문제는 정말 진실로 없습니다. 예. 지금 어머님 말씀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예. 진짜 움찔움찔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너무 쉽잖아요, 그게. 예, 그건 본성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어머니께서 지금 그냥 방송 지금 초반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정답이 나왔고요. 예. 오늘 가르침의 가장 큰 뜻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희아 씨가 유명해지고 네. 또 이제 그 연주, 희아 씨의 그 기적의 연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 연주의 무대를 접하시는 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예. 피아노를 혹시 어머님이 예. 너 피아노 쳐! 무조건 쳐! 이렇게 시킨 거냐, 예. 아니면 그 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을 진짜 어머님께서 하신 건지. 재능적인 발견을 한 게 아니고요. 희아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제 의무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면은 희아도 분명히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정말 강제로 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가 같네요. 저기 옆집 저기 철수가 태권도장 다니니까 예. 너도 이 녀석아 너도 저기 어디서 저기 몸 허약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너는 여기 저기 합기도장 다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도 같이 시키고 또 제 저기 그 바이올린 배우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멜로디언이라도 불어 막 이렇게 가르치신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방면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피아노 딱 하나, 예, 딱 하나만. 저는 예. 오빠처럼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노래 하지 마. 네, 어머니는 늘 피아노였어요. 그럼 희아 씨, 엄마가 희아야 너 피아노 치라라고 했을 때 기억납니까? 아, 그럼요.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처음 쳤는데
제가 사실 박완규 오빠 법관이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반대로 어머니도 반대를 말씀하신 게 제가 천부적으로 박치에 길치에 IQ가 계산이 안 되는 뇌혈관에도 제가 몸뿐만이 아니라 뇌혈관에도 기형이 있어서 이 수리 영역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드라마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연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 결혼의 여신. 아, 그 발연기잖아요, 그거는. 그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전 그거 저는 그리고 흉내는 진짜 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배운 줄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하는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게 오른손 왼손은 따로따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합쳐서 하는 거 보통 사람도 어렵지만 힘들죠. 아시죠? 저도 치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실용음악과 나오셨어요. 진짜 치다 저는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네. 하도 하다가 손이 굳어서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기본만 치다 말았어요. 피아노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제 머리로 그거를 오른손 왼손을 합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랑 저랑 이렇게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지만 계모였죠. 저 희아 씨 방송이에요. 늘 그래. 근데 제가 연기를 못하고 솔직하다고 네네.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정말 많이 혼나고 그 당시 이제 피아노 처음 시작했을 때. 저 피아노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아, 지휘자분하고 박자를 모르니까 지금도 그거는 저는 극복 중이에요. 박자는. 엄마가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가르치셨군요, 피아노를. 그렇죠. This is Sparta. 스파르타. 그렇죠.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 그 보다 조금 나으신. 설리반 선생님도 정말 무서우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나으셨어요. 네.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정말 무서워. 근데 피아노 치는 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저는 항상 제가 5살 때 그리고 10살 때도 기억이 나요. 박완규 오빠나 뭐 다른 트로트 가수들 뭐 노래 부르는 네. 거를 늘 하고 저희 어머니가 또 성가를 불러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조수미 언니도 너무 좋아했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피아니스트라는 이 피아노 거대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전 지금도 기적같이 느껴져요. 진짜 어머니 피아노 치는 거 싫어했다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노래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노래라는 거는요, 희야 입으로 사실 뭐 가수는 못 돼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정상이고 네.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피아노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내야 된다는 거는 희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태산 같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운명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내 새끼, 내 자식이니까 몇 년, 몇십 년 후를 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지금도 열정 한 2-3번 치고 나면 사실 피아노라는 게요. 그 피아니스트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클래식의 정말 대가신 구도자의 길을 걷고 계신 백건호 선생님도 백건호 선생님. 제가 뵈러 갔었는데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앵콜을 못 받으세요. 베토벤 열정 치셔서 너무 기운이 빠지셔서. 그게 피아노예요. 베토벤의 열정 같은 곡을 연습하려면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듣기로는 희아 씨를 받아준 학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보기에 손가락 문제만 가지고는 그냥 희야가 동요 정도는 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처음엔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작품을 친다는 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작품을 칠 수 없는데 무슨 피아노를 시작하느냐고 모두 다 반대를 했죠. 네.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예, 그때 생각하면은 희아가 예, 여기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했죠. 희아 씨, 네. 이 열정, 베토벤의 열정 연습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연습했습니까? 제가 사실 이 곡은요, 좀 MBC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감사해요, 솔직히. 제가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예, 뉴욕 페스티벌, TV 페스티벌에 금상을 받았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피아니스트 이희아라는 네. 이름으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네네. 클래식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그거를 최근에도 이 덩덩어리 네, 저 그런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피아노 연습하면서. 그 김영민 씨가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그 어디 거기 진짜- 학원 같은 데서? 예, 정말 많이 예, 손바닥을 진짜 많이 맞았고. 잘 받아주지도 않았다라는 학원에 결국 어떻게 해서 힘든 난관을 뚫고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연습하다가 똥덩어리 이런 네. 어머님은 그 지켜보고 계셨어요? 똥덩어리라는 말보다 더한 거는 뭐냐? 아니 더한 거 더한 거 하면 방송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예. 지켜보고 계셨어요 옆에서? 그래서 우선 희아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이들을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선생님이 매를 드는 것이 그냥 예사였어요. 그래서 특히 그 작은 손을 계속 때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희아가 이겨내야 되는데 희아보다는 그래도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움직일 수 네.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희아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아픔을 참아내는 거다. 이것만 견뎌내 주면은 일단 이 무시무시한 이 지옥 같은 이 순간들이, 지금 어린 6살 때 일인데 이거 7살이 지나고 9살이 지나고 하면은 요것만 지나가면은 뭔가 서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냥 있을 거다라는 계속 그 희미한 기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참아 견디려고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희아 씨가 손바닥 한 대 맞을 때 어머니는 가슴에 채찍을 10대씩 맞으셨어요. 그럼요. 수천 대를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연습을? 이 열정이,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연습하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베토벤이, 사실 베토벤 성격이 예, 그런 그 스타일이죠. 양반이 좀 이제 성격이 안 좋아요. 예. 베토벤 형님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고요. 쇼팽은 정말 표현하기가 오히려 전 더 쉬워요. 쇼팽 형님은 좀 달달하고 예, 예. 그렇다고 박학기 오빠처럼 생긴 걸 싫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열정을 하면서 그렇게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한 했는데. 10시간씩 쳤어요? 그럼요. 하루에 꼬박꼬박? 예. 전 쇼팽의 즉흥완성과 한국 마스터하는데 5년 6개월 걸렸어요. 네. 그럼 어머님, 우리 희아 씨가 피아노 말고 다른 취미가 있나요? 피아노를 이제 이 클래식이라는 건 사실 감시 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데 박완규 씨의 희노애락 같은 거는 듣지 말라 그래도 뭐 기를 쓰고 인터넷을 찾아낸다든지 뭐 하여튼 귀신같이 희아가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답글을 달고 뭐 또 글을 써서 뭐 하고 뭐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제가 감시를 안 하면은 그쪽으로 엄청 취미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SNS에 취미가 많아요. SNS하고 또 이제 박완규 같은
인간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찾아서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희아 씨에게 박완규란 인간은 감시 대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 아니 우리 희아가 저런 인간한테 물들면 안 되는데 우리 희아는 클래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네.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클래식 외에는 하지 마라. 딱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대중. 그래서 예, 제가 CD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그거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예, 상처가 되실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피아노가 아니면은 박완규 오빠도 어떻게 만났겠어요. 예. 아니 내가 노래가 아니었으면 우리 희아 씨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저같이 생기 평범하게 그냥 이게 대강 생겼는데 아유, 예. 매력 있어요. 네, 매력 있어요. 어머니 진짜. 클래식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 미국 공연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김한선 언니랑. 네네네. 예. 저 진짜 김한선 언니도 예, 참 좋아했는데. 김한선 씨도 열정적인 분입니다. 아, 정말 예. 열정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도 내가 이거를 꼭 베토벤을 한번 이분이 또 저랑 같은 점이 있잖아요. 아니, 장애가 있다라는 베토벤 거. 얘기 할 때 화내지 마요. 네, 부탁할게요. 와, 네. 그리고 지금 베토벤 나라는 정말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특히 독일은 정말 장애인 복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내가 베토벤을 존경한 게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자 어머님 우리 희아 씨가 클래식 연주자,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인데 악보를 잘 보지 못한다. 예.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키신 겁니까? 그렇죠. 우선 손가락이 두 개, 네 개잖아요. 네네. 그럼 2 더하기 2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왕규 씨 노래 따라하고 이 기억하는 거 보면 분명히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로 안 보려고 한다는 게 아닌가. 제가 희아가 저를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 뇌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혹독하게 가르치셨는데 예. 그때는 조금 나았어요. 저희 어머니 뇌혈관 기형 장애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얘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뇌출혈 진단 나왔을 때. 예, 뇌출혈 진단을 받고 MRI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뇌출혈도 출혈이지만은 선천성으로 잘못되게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죠. 예, 얘가 왜 초콜릿 놓고 가르치면 먹는 데만 정신을 팔고 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정말 수학 선생님이 희아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루는 막 강당을 기어다니는 벌을 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생님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MRI 촬영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리 영역 쪽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희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아 씨는 그 당시에 이렇게 엄마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서 혹시 화나고 막 억울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럴 때 베토벤 곡을 치면 힘들지만 좀 분이 풀려요.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으면 진짜 분이 풀립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드라마나 그런 데 전 취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수 노래를 듣는다든지 예. 오빠 그 방송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리고 다시 예, 연습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화는 안 내요, 저 절대. 그러니까 화날 때는 무조건 베토벤. 예. 화날 때는. 예. 근데 이런 진짜 선천적으로 이 내 몸이 이 피아노에 최적화돼 있는 몸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네. 또 악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 어떤 뇌 기능 일부가 또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런 상태인데도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피아니스트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려 25년, 네. 6살 때 시작했더니 미안해요, 희아 씨. 이러다 괜찮아요. 희아 씨 나이를 공개해버렸네. 아, 저는 제 나이 공개해도 돼요. 제가 뭐 나이만 말하지 전혀 예, 없기 원래 때문에. 이 숙녀의 나이는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25년간 피아노 연주를 해봤어요. 예. 질릴 때 되지 않았나? 아, 근데요. 지겨워질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혹시 지겹지? 아우 지겨워. 노래하는 게 너무 지겨워. 아, 저는 피아노 때문에 모든 제가 사실 사람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관객들하고 같이 제가 힘이 들어도 끝까지 제가 공연장에서 사인을 해주는 이유는 제가 의무감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도 서희경 선생님과 피아니스트랑 클래식 연주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예, 이런 생각으로 사인을 다 해주고, 예, 그리고 피아노 때문에 오늘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록 가수인 박완규 오빠도 만나고. 박완규 얘기 그만해. 아, 왜요? 자, 이 질문은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 희아 씨. 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6살 때부터 했을 때 지금 이제 또 희아 씨의 스토리가 알려지고 또 연주가 기적의 연주가 알려지면서 희아 씨가 유명해지잖아요. 예. 지금도 6살 때처럼 연습합니까? 더 많이 해야죠. 아니 해야죠가 아니고 합니까? 사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6살 그때 당시에는요, 무자비한 훈련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자비심 없는 훈련이었고,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명한데 너무 그렇게 막무가내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살 하는 편이지 사실은 그 시간만 되면 연습을 해요. 예. 희아 씨 본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공연이 있을 때는 저는 하루 그냥 푹 쉬어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장영주 언니도 그냥 공연이 없을 때는 잔다고 하는데 저도 자고 예, 있을 때는 더 많이 자고 없을 때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없어서 많이 정말, 잤어요? 네, 자면서 연습도 많이 연습하고. 했어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어머님과 희아 씨가 정말 적대적인 관계로 했을 텐데 피아노를 예, 그렇죠. 그 시간을 이겨내고 25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뭐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상을 받은 거는 사실 저는 유치부 때 그러니까 6살 때 그 참혹한 순간을 이겨내고 건강한 어린이들과 함께 전국 뭐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 경연대회에서 희아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 그거는 이 테크닉이나 뭐 그런 기술이 아니고 희아가 감성이 너무 아름답다. 예, 그래서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최우수상을 받은 게 가장 저는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생명사랑상, 희아를 보물로 해서 생명을 정말 경시했던 자기 자녀가 너무 나를 체면을 깎고 나를 무시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희아를 통해서 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생명사랑상을 받은 게 자랑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운 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만에서 준 상이에요. 희아 씨는 정말 한국을 너무 많이 알려주는 분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나라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복지가 좀 안 됐긴 했지만 지금 많이 발전됐고 지금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해외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독립투사분들 그거를 들으면 진짜 울컥합니다. 저는. 예, 그거는 제가 정말 우리나라
독도 지킴이 가수분들보다도 더하도록 저희 어머니는요 귀가 닳도록 저한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회영 선생님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내가 피아노 연습하는 게 좀 덜 힘든 거다. 늘 그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회영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뭐 그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다 네. 지적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있는 건데요. 네. 그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또 몸이 내가 편치 않지만 이렇게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곡을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곡을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리랑 변주곡? 예. 네. 보통요 요즘 희아 씨 또래 30대 초반 20대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SNS 열심히 한다며. 아니 근데요 제 스케줄만 이렇게 올리고 그런 정도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몇 가지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난 뭘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희아 씨는 정반대로 한국을 알리고 싶다, 한국을 사랑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청해 듣고 이 곡을 통해서 희아 씨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아 씨, 아리랑 네. 변주곡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희아 씨, 네.
이 곡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 이 곡이요. 사실 제가 통일을 염원해서 연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녘 피아니스트 분이 편곡하신 곡이에요. 아, 네. 그런데 어머님, 아까 희아 씨가 그 베토벤의 열정도 치시고 예. 지금 이 아리랑 변주곡도 다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예. 그 평소에 잘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양식 뭐 챙겨 주시나요? 근데 제가 가장 정말 희한테 미안한 게 잘 먹이느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박완규 오빠 어머님이 부러웠는데. 왕규 씨 어머니처럼 숙주나무를 묻힌다든지 그런 걸 정말 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 왜요?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요. 제가 애를 업고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무조건 생 거를 먹이자. 시간이 전혀 안 걸리고 그야말로 몸에도 좋고. 그래서 뭐 가지부터 오이, 고구마. 아니 그러니까 당근.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 줄 아시는 요리가 뭐 있으세요? 밥만 할 줄 알아요. 아니 그것도 전기밥솥이 하는 거잖아요. 밥도. 네, 결국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나 씨 그러면 엄마가 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부러웠던 것 중에 어린 마음에 지금은 제가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제가 잘한다는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근데 좋아해요. 노래처럼. 노래 다음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너 누구한테 혹시 결혼하시는 요리사하고 가수 아니면 요리사 둘 중에 하나 골라. 예. 근데 그래서 셰프를 너무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를 못 하시지만 센 거를 된장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피부는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족한다. 네, 만족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겁니까? 그게 송편이었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되면 저는 항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대 추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시골도 딱 한 번 가봤고요. 예. 아니 어머니가 아까 그 말이 맞네. 희아 씨가. 근데 이제 희한테 주어진 거는 시간이 정말 모자랐어요. 그래서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모두 다 전략해서 하나라도 더 손끝에 익혀야 된다는 정말 절절한 이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콩나물 대가리밖에 안 보이지 실제로 콩나물을 묻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자, 이 어머님이 예술 혼을 갖고 계셔서 그걸 그대로 희아 씨가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희아 씨의 미래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희아는 불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 세계가 그냥 암울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치유시키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희아 음악이 뭐 어떤 여러 음악가들처럼 그런 훌륭한 음악은 아니지만 듣고 있으면은 내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싹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희아를 통해서 그 모든 분열된 것들이 다 봉합이 되고 정말 희아가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행복 전도사에 희아 씨의 미래가 있다. 예, 그렇죠. 자, 희아 씨. 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텐데요. 희아 씨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박완규 오빠께서 삼포 세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갈라진 조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진짜 제가 재작년에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연주는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에 김구 할아버지 친손자분과 또 친아드님 그 아드님을 제가 진짜 뵀다라는 게 정말 지금도 항상 가슴 떨리는 건데 그분을
앞에서 연주를 들려드렸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리랑 들으시면서 한번 알아보자 눈물 흘리시면 그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우리 아무랑그 역사에서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고아원에 버려지셨다가 겨우 살아나시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참 지금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참 한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한을 이제는 이제 행복하게 좀 지내실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분들 또 통일을 바라보면은 내가 과연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좀 하기 싫더라 해도 이웃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희아 씨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의 학업을 다 돌봐주고 학원을 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게 태워다 주는 그게 바로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그 기적을 현재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우갑선 여사님 그리고 이희아 씨, 이 감동 스토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희아 씨 끝곡으로 네. 이제 노래까지 부른다면서요? 제가 가수가 아닌데 죄송하게 되고요. 네, 자, 재미를 이희아 담아- 씨와 연주와 노래 함께 나아가요 청해 들으면서 TV 특강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